예쌤 TV입니다. 예쌤 TV. 네, 뭐 그 뚫어지 보세요. 뭔가 오늘 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왠지 처음 뵙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어색하네요. 네. 뭐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칙칙한, 삭막한, 메마른 남성 두 분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뭔가 좀 산발상한 그 산발성 참임이 안 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해보죠 뭐. 잘해봐야 되는 걸까요? 좀 에너지 넘치게 그래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스MTV는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그 직장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우리 예술 강사는 그 직장 건강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되는 건가? 네, 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건가 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강보험에는 직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하고 지역으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좀 어떤 걸까요? 네, 직장 건강보험은 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보통 지역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가족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약간 네네. 소득 요건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소득 합계액이 1년 동안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면 다른 가족 밑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아예 없어야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의 경우에는 더 까다롭다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요게 이제 부모라든가 뭐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조건이 그렇고, 형제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있고요.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이 매겨지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더 형제일 경우에는 더 까다롭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의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연소득 3,400만 원 기준인데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그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득이 본인이 버는 소득 수입 총액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뜨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 금액이 있고 세액공제 빼고 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항목을 보시면은 내가 이 기준에 맞는구나,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예술 강사들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용이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강사도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안 내니까
직장건강보험 전환이 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뭐 인상이라든가 요건 이게 변화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강화돼서 제 생각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네, 대부분 이제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행 대출 문제가 있죠. 네, 은행 1금융권에서 보통 뭐 대출을 하려면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신용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자도 또 몇 배나 차이 나요. 은행에서는 그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좀 불안정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정 소득이 이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 게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신용 등급이 뭐 좋아도 그 신용 등급과 별개로 좀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력 인정인데요. 예술 강사하다가 문화재단이나 예술기관에 취업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직장건강보험 이제 가입 이력을 따지는데 예술 강사 뭐 10년 했어도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이제 또 경력 인정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직종으로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어쨌든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하는데도 직장 가입자가 이익인데요. 그 지역 가입자는 재산도 포함해야 되고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이 포함돼서 보험료가 산정이 돼요. 그렇죠. 직장 가입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되죠. 오직 근로소득만 따져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고요. 네. 게다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줍니다. 네. 그렇죠. 회사가 내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험료 면에서 엄청 이익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회사에 다녀라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회 나오면 지옥이다. 네. 회사는 전쟁터지 사회 나오면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정리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강사도 빨리 직장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자율 그리고 보험료 산정에서도 직장 가입자가 이익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타 직종 이직할 때 경력 인정을 받아서 그 임금이 올라가려면 직장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술 강사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이 좀 작다 보니까 피부양자로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변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몇 년을 좀 생각하거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력이라던가 뭐 금융권 이용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직장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직장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마도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스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다 삐! 이거 나옵니다. 안 됩니다. 혓바닥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안녕. 인사드리면 될까요?